안녕하세요.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님이 매일 아침 전하는 지혜.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재라는 단어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참 선망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논란도 많은 그런 이름표잖아요. 보통 영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 머리가 아주 뛰어나다거나 남다른 재능이 있다거나 부모님들은 자랑스러워하시고 학교에서도 뭔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반짝이는 영재라는 이름 뒤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고 또 우리 사회랑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그 날카로운 분석을 좀 따라가 보면서요. 이 영재 논쟁의 핵심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 영재 선발이라는 게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게임처럼 되어버렸는지, 또 이게 교육 불평등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들 교육 문제만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 전체의 공정성,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영래 편집장님 글에서도 딱 지적하고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능력 따라서 뽑는 것 같잖아요. 영재 프로그램이라는 게.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특정 사회 경제적 배경, 그러니까 뭐랄까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영재성이라고 부르는 게 과연 이게 순수하게 그냥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상당 부분은 환경이나 기회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과일까? 이 질문을 따라가는 게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라는 점을 딱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칼럼에 있었죠. 미국에서는 영재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거의 뭐 성공 보증수표 같은 거였다면서요? 어릴 때 영재반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중고등학교 명문대까지 그냥 쭉 가는 약간 그런 인식이 강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애가 머리가 좋아서 뭐 똑똑해서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연구를 보면요. 시험 점수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보다 영재 프로그램에 뽑힐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2배요. 와. 네. 이건 뭐 명백하게 능력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가진 배경, 그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게 결과를 가리는 겁니다. 그냥 똑똑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이야, 2배 이상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그 수치가. 이게 바로 능력주의라는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이름 뒤에 가려진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뭐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 교육청 앞에서는 계속 시위가 있고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대규모 교육구에서는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왔어요. 이거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 맞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거죠. 심지어 일부에서는 좀 비꼬는 투로 영재반의 기프티드 클래스가 아니라 어퍼추니티 클래스, 그러니까 기회반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아, 기회반. 약간 냉소적이네요. 그렇죠. 영재라는 이름이 실제로는 그냥 특정 계층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기회를 포장하는 말 아니냐, 이런 시각이 꽤 퍼져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영재 선발 과정 자체가 기존의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다시 한번 만들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이게 정말 먼 나라,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김영래 편집장님은 한국 현실도 이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시던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들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고액 사교육을 받는다거나 어릴 때부터 해외 경험을 많이 쌓은 아이들이 입시나 영재 선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도 뭐 아시다시피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는 열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문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영재 교육의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눈에 잘 안 띄더라도 잠재력이 정말 뛰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발굴해서 그 재능을 잘 키워주자. 이게 원래 취지였는데 현실에서는 이미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정보력 이런 걸 바탕으로 뭐 각종 사교육이다, 경시대회 준비다, 유학 경험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준비된 아이들이 영재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아, 그러니까 숨겨진 보석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닦여서 반짝거리는 보석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약간 그런 절차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재능 그 자체보다도 그 재능을 발견하고 또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의 영향력이 뭐랄까 압도적으로 커져버린 셈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평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도 하고 심화학습 기회도 많이 접한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결국에는 이 영재 선발이라는 게 잠재력 발굴이라는 원래 목표에서는 좀 벗어나서 기존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른 격차를 마치 재능의 차이인 것처럼 포장하고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재 교육이 과연 공정한 교육 기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죠.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있겠죠. 칼럼에서도 몇 가지 사례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다행히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요. 영재라는 단어 자체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어요. 아, 폐지요? 네, 대신에 고급학습자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거든요. 아, 저도 그 부분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아니 그냥 단어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교육 철학 자체가 바뀐 거예요. 기존의 영재 개념은 소수의 타고난 천재를 골라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고급 학습자라는 개념은 모든 아이들이 각자 자기 속도나 필요에 맞춰서 더 높은 수준의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선별해서 성장 지원으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인 거죠. 누가 영재인지 딱지 붙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까? 이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선별이 아니라면. 워싱턴 DC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여기서는 아예 특정 학생들만 따로 모아놓는 영재반 트랙, 이걸 없앴어요. 아, 트랙 자체를요? 네. 대신에 수학이나 과학처럼 특정 과목에 재능이나 흥미를 보이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교사도 더 필요하고 예산도 더 들겠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자기 강점을 발견하고 또 심화 학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특정 시험 점수로 한번 영재 딱지 붙이고 분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언제든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방식인 거죠. 핵심은 선별을 통한 분리가 아니라 기회의 확장에 있는 겁니다. 모든 아이에게 잠재력이 있다는 믿음 하에서 그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아, 선별이 아니라 확장이라. 듣고 보니 정말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운 접근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김영래 편집장님은 이 영재 논쟁이 단순히 지금 교육 시스템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 특히 기성세대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컬럼에서 이제 60대, 70대 시니어 세대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아이고, 내가 머리는 참 좋았는데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계속 못했다거나 그때 조금만 더 뒷받침해줬으면 나도 대학 가서 성공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 토로하시는 분들이요. 있어요.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해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계셨어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이제 거의 옛말이 된 것처럼 예전에도 환경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시니어 세대는 누구보다 그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 경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경험하고 또 목격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재능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배움의 기회를 얻고 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비로소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어찌 보면 삶을 통해서 증명해 오신 분들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벌이는 이 영재 논쟁은요. 과거 시니어 세대가 겪었던 그 기회의 박탈과 본질적으로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충분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그렇군요.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문제를 또 다른 시각에서 보게 만드는 힘이 있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세대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남들보다 무조건 빨리 앞서 나가도록 다그치는 그런 조기 선발 경쟁,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늦더라도 혹은 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는 교육 시스템. 뭐랄까, 늦게 피는 꽃도 존중받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영재 논쟁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진정한 재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다양한 재능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또 어떻게 함께 키워나가야 하는가 하는 교육 철학의 문제로 우리를 이끄는 거죠. 그럼 이게 영재 교육 자체를 그냥 없애자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뛰어난 아이들한테 맞는 교육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물론입니다. 김영라 편집장의 칼럼도 영재 교육 자체를 부정하자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핵심은 영재라는 개념을 너무 좁게, 특히 조기 선발의 기준으로만 사용하지 말자는 데 있는 거죠. 오히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영재성을 좀 더 넓게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입니다. 평생학습 관점에서 영재성을 재정의한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요. 이제 곧 다가올 AI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지식을 많이 외우는 능력보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또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내는 창의성,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능력들은 타고나는 어떤 천재성이라기보다는 좋은 환경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꾸준히 개발되는 역량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시험 한 번 잘 봤다고 평생 영재가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그 의지와 태도, 그 자체가 중요한 영재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의 성취, 시험 점수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아니면 배우려는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걸 영재성의 새로운 기준으로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일부 좀 혁신적인 학군에서는요, 이미 영재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을 바꾸는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시험 점수나 IQ 테스트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라든지 팀 프로젝트에서 협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평가 기준을 바꿨더니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종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훨씬 더 다양해졌다는 보고가 있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기회의 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교육의 패러다임을 소수를 선발하는 것에서 다수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뛰어난가를 가려내는 경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아이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오늘 김영래 편집장의 칼럼을 통해서 영재라는 참 익숙한 단어 뒤에 숨겨진 교육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교육 철학의 가능성까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좀 정리해보면요. 우리 사회, 특히 교육열이 정말 높은 한국 사회가 이제는 좀 과도한 조기 경쟁이나 선별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뛰어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그러니까 영재 교육 자체는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소수의 특권층만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교육의 진정한 역할은 재능 있는 소수를 골라내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꽃피울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영래 편집장님의 제안처럼 영재의 기준을 단순히 시험 점수나 IQ 같은 그런 정량적인 지표에만 두지 말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의지와 끈기라든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호기심과 용기 같은 것들로 다시 세워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의지와 끈기.
어쩌면 시니어 세대의 삶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삶을 일구고 지혜를 쌓아오신 그분들의 여정 자체가 어쩌면 평생에 걸친 영재성의 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르신들의 삶이 보여주듯이 인생의 진짜 성장은 때로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에서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만약 영재성을 그렇게 넓게 재정의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잠재력을 발휘하는 영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떻게 하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고유한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